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서 누적 87,324명이 됐습니다. 그 전날보다 84명 감소하면서 지난 15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78명 줄어서 300명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근데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여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맞물려서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는 12명이 추가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가 21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300명대이긴 합니다만 주말이어서 검사 숫자가 평상시에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숫자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지금 현 시각 7시 실시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네, 또 300명대, 내일은 300명대 또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번 주말쯤에 아마 또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죠? 방역당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기세로 300명대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 1.5단계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네요. 네,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인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라 공석을 메우는 원포인트 인사로 진행이 됐는데요.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의 2차장 검사, 대검 감찰 이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을 했고, 그리고 파견 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제 법무부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단은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윤 총장 의의 중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주목됐던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부장은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 3, 4차장 그리고 공보관 모두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자력 관련한 이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이상현 부장과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석 부장 등도 다 유임이 됐습니다. 뭐 대대적 간부 인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인사에서는 그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서 인사가 끝나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대규모 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원정 검사나 세월호 특수단 단장 맡았던 임관혁 검사의 거취도 관심이었는데요. 네,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유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나서 수사 권한이 생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임은정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감찰이 더 세게 진행될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임관혁 검사는 세월호 특수단 단장을 맡았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광주 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예.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친정부 검사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뭐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쓰던데, 이게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생겼기 때문에 뭐 영전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과장급인 자리여서 영전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신민정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청와대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하고 결정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기 어렵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일단락되는 상황이고 거취를 맡기는 순간 다시 뭐 할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예. 관련 보도 중에 그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또 나오네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현수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본인한테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추측성 보도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저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 뭐 종이신문도 마찬가지고 종편이나 뭐 우리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관계자 말을 확인하기보다는 다들 이제 추측성 기사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경쟁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버가 좀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런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한 보도에서 저희가 좀 특이한 취재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지인 그리고 뭐 후배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나 윤석열 총장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은 그 업체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간부 인사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통했는지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협의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신현수 민정수석과 몇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사건이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건은 2006년 11월 16일. 당시는 그날이 대학 수능시험 날인 겁니다. 예. 오전 7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부부가 살해가 됐는데요. 남편은 56세, 아내는 53세인데 2층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예. 1층에 있는 세입자가 이제 아침 시간에 발견했는데요.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흉기로 남편은 8곳, 아내는 37곳이나 찔렸다. 그러면은 보통 그 단순 절도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상태가 이제 그 남편분은 8곳을 찔렸는데 아내분이 37곳이나 찔렸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예. 오히려 저항이 심했을 남편한테 더 많은 상처가 있고 아내분이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강도로 들어왔을 때 남편이 저항이 심하면은 공격을 했다고 보는데 이건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 강도나 원한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혼동을 줬던 사건입니다. 예. 그 폐물이나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까 강도 예,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그 장부가 없어졌다면서요? 남편 회사 장부가. 근데 이제 적금 체크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적금 통장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적금 통장이 1억이 되지만요.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번호를 알아야 되고 적금 통장이라는 거 그것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 장부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보통의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미궁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아, 근데 적금 통장은 뭐 빼내간 흔적은 없을 테고요. 예, 그렇죠. 이 사업 장부를 갖고 갔다고 하면 면식범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 장부를 가져가게 되면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다른 걸 가져가고 그걸 같이 가져갔다면야 문제가 아닌데 예. 그걸 콕 집어서 그것만 가져갔다 하면은 예. 무엇인가 이게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면식범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일종의 위장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살인이라고 한 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면식도 아니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외부 침입한 적도 없었고 왜냐하면 현관문도 훼손이 안 됐고 담을 넘은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면식범으로 이제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가장 많이 형사들이 의심하는 건 가족일 가능성입니다. 아하.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 대한 상흔보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상흔이 예, 많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수사를 했는데 근데 이 두 부부의 아들들이 이제 의대생이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가 떠오르는 것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다 벗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이다가 입증됐나 봅니다. 아, 가족들은 알리바이가 입증됐고. 예. 근데 1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8곳, 30몇 곳 뭐 이렇게 자상이 있으면 시끄러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런데 이제 뭐 무슨 뭐 부부싸움 하나 싶어갖고 그냥 그땐 그만 있었는데 새벽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의심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기 알리바이가 이제 입증이 돼서 혐의를 벗었고요. 예.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은 여러 범인은 아닐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우당퉁탕하고 이러면 뭔가 이제 몸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항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한 명 정도. 예. 그게 좀 그러니까 한 명의 범인이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거죠. 그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다면은 뭐 제압하기 때문에 쿵쾅쿵쾅 거릴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명. 근데 저항은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저항이라고 하면은 이럴 수 있죠. 한 사람한테 위협을 하고 조용히 해라. 라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부부관계니까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내를 위하는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숙면을 자고 있을 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층이거든요. 예. 2층으로 올라와서 하려고 하면은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 집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면식범이고 그 공간을 아는 어떤 사람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나왔는 거 보니까 뭐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건 없었을 테고요. 다만 이게 좀 희한한 게 피 묻은 우비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비 올 때 입는 옷 우비요? 예. 예, 당일은 그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올 리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피를 뒤집어 쓴 우비를 벗어두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비는 가져온 겁니다. 아, 그럼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계획적으로 어떤 접근을 했는데 근데 희한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침입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이 우비를 쓰고 있었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조금 더 근친 쪽을 의심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비 쓰고 살인하는 건 어떤 영화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고 모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신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벗어놓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증거가 전혀 안 남았는데 다만 발자국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외국의 어떤 신발의 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은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그 족적을 보면 남성인지 뭐 덩치가 어떤지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눌렸다고 봤을 때 남성 중에서도 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성 혼자이면서 적은 한 20, 30대 정도의 범인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범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뭐 친족들은 다 조사를 해봤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조사해봤을 거고. 예. 사업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도 조사해봤을 테고. 그런데 그렇죠. 용의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수 사건이 된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건 분명히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층을 이렇게 침입해갖고 우비를 입고 이렇게 죽이려고만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묻지마 범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아내분한테 37건이라는 오버킬이 났다, 과잉 살상이 났다는 것은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한테 더 원한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남편의 사업상의 어떤 것만 찾았지 않습니까? 장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수사는. 그럼 굉장히 치밀한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고 접근했고 잘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우비까지 벗어놓고. 예, 그렇죠. 어쨌든 인천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태안이법 때문에 이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지금도 계속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보죠. 인천 작전동 이발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17일 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이발소에서 여주인 43세 여성이 목 왼쪽을 흉기로 단 한 차례 찔린 상태에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건도 여러 지문이나 족적이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제 사건이 된 사건입니다. 예. 이 이발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이발소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2003년이니까요. 예.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퇴폐업소. 퇴폐업소였네요. 근데 이 새벽 시간도 아니고 오후 1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른 손님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발견한 건 오후 1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시간 정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오전 7시 정도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예. 아마도 아침 시간대에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의 목적일 수도 있고 성폭행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성폭행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근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엔 어차피 현금을 거래하는 테니까요. 예. 근데 이게 그 살해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에는 경동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의 음란서생이라는 영화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환관들이 한 곳을 찔러갖고 살해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 아래를 찌르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절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은 사실은 하기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어허. 그것도 단 한 번에. 다른 저항은 없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어설픈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예. 라고 추정하게 된 게 그거죠. 예. 그런데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예. 그래서 이제 청부 범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인천이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청부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채권 채무라든 이런 사업 관계된 사람을 찾다가 혹시라도 청부 살인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의심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수법 때문에. 성폭행 당한 정황도 없고 현금이 크게 사라진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또 살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아마 집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주택이요? 예, 단독주택이 당시 시가로 한 3억이 넘는 거로 돼 있으니까요. 예. 아마 돈을 이분 명의로 있었는데 관련된 주변 분들이 상속이 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정을 경찰들은 했죠. 의심을 했었죠. 역시 또 가족을 의심했겠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 지하에서 일하는 분을 그렇게 전문가의 상치로 죽였는데 특별한 어떤 성폭행이나 폭력의 흔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부인데 누군가의 청부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하면 청부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 청부를 했겠죠. 예. 그러면은 유산 상속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근데 보험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경찰은 그러면
용의자를 남편으로 생각했겠네요. 그 많이 의심을 했죠. 아무래도 그것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있으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예. 또한 남편이 사업으로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의심했는데 어쨌든 용의자에서 벗어난 것은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대낮에 아니죠. 오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렇죠. 이 업소가 그러면 24시간 하는 업소였던 모양이죠. 새벽 시간까지. 보통 이런 대표업소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밤새 하고 아침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시간에 있었던 손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관계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 CCTV나 이런 건 없었나 보네요. 2003년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예. 그때 여동생에게 7시 50분쯤 전화를 했다니까 어쨌든 뭐 8시 이후로부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겠나. 근데 그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단독 범행으로 봅니까? 아니면 공범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이 범행 현장에서 뭐 사주했고 이건 또 차제로 좀 떼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상당히 절명시킬 수 있는 거는 잡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칼이 들어가는데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명 이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합명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너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아침 시간에 이 업소에 가서 한 명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한 명은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아침 시간이지만은 뭐 새벽 시간에 들어가서 뭐 한숨 자고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거기가 또 지하니까요. 지하였습니까? 예, 지하 상가였으니까. 지하 1층 상가였으니까. 근데 제가 왜 아침 시간이냐 새벽 시간에 여쭌 거는 어쨌든 상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뭐 봤다 뭐 이런 목격자도 있었을 법한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새벽 시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분명히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근데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기가 퇴폐 업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의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겠거니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인천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계속 추정하고 있고요.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계속 전정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됐고 또 과거에 뭐 CCTV나 이런 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뭔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다시 수사해서 범인의 윤곽을 좁힌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옛날에 그런 일이 내가 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제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건 처리만 여기까지만 하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